반갑습니다. 김양윤 TV입니다. 9월 22일 오전 영상인데요. 최근에 저파진영에서 지금 들끓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사건, 그 논란과 함께 이준석의 발 빼는 상황이 또 이슈가 되고 있죠. 우파 진영에서는 애써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폭탄급이다 라는 거죠. 국민의힘은 아마 머리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 발을 빼고 있는 상황에,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의 입단속을 또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민주당이 끌어올리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한 제대로 된 방어, 아직 어찌 문제를 풀어나갈지 모르고 있는 것, 해석의 방법을 찾지 못해서 함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동훈 당대표 입장에서도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의 일로 치부하는 모양새로 전혀 고개를 돌리지 않고, 제가 볼 때는 바람이 불어서 좀 더 불길이 더 타오르지 않기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바보 만들어진 김영선 전 의원이죠. 이준석의 구린내 나는 이런 타락의 정치 때문에 국민의힘은 의도치 않게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에게는 이것도 악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누구 하나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선 입장에서는 폭격을 당했죠. 가만히 있다가 수조에서 물 떠먹는 뭐라고 해야 하나, 감 떨어진 의원 같은 느낌. 그리고 오선이나 했는데 돈거래를 했다라는 의혹까지 보태졌고, 거기에 비례 순번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라는 내용까지. 그래서 김영선의 측근이나 김영선 입장에서는 기자회견만이 답이 아닐까 싶은데요. 입장 표명에 대한 게 분명히 따라와 줘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막아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경남 지역에서 활동한다라는 이 명태균이라는 정치 컨설팅을 해주신다는 이 분은 굉장히 넓고 깊은 인맥을 과시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가장 좀 무서운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이 명태균 씨와 연결이 안 됐다, 나는 이분 몰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서 뭔가 더 터트려진다면 불편해질 사람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산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굽니까? 이준석이다 라는 거죠. 국민의힘의 당대표까지 했다라는 이 작자가 하는 짓거리는 저기 삼류 양아치보다 못한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이런 분란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한겨레에도 제보했는데 한겨레는 받지 않았다. 그래서 뉴스토마토가 이거를 낚아채서 제보를 해왔는데, 이 뉴스토마토에서 제보를 한 이 기자는요, 이준석이 국민의힘의 당대표 시절에 가출을 했었죠. 2번의 가출. 그때 함께 숙식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준석과 꽤나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준석이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좀 김무성의 그 공작의 정치,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 이것을 합작해서 드르븐 정치를 배워서 지금 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판 개 양아치로 전략한 이준석이 더 이상 발 못 붙이게 하는 것이 따라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탄의 개장수, 이준석이 연일 공천 개입으로 보기에는 약하다라는 발언으로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결성이 중요한 게 아니죠. 공천을 개입했다라는 그 정황이 중요한 거지, 완결성이 부족했다라는 것으로 공천 개입이 없었다 또는 그런 딜이 없었다라고 무마시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실들이 있다라는 거죠. 빼곡한 팩트 위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심초사하는 여당과 발 빼려는 이준석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여권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는 의혹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이슈만큼 추가적인 파장이 예고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기류를 감지하고 읽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반대로 야권에서는 맹공을 퍼붓고 있죠. 개혁신당 이준석은요, 평소와 다르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항상 각을 세워왔고 비판하던 기류와는 사뭇 다르게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고 낮은 자세로, 그리고 의혹을 이제 불식시키려는 쪽으로 일조하고 있는 부분에 당연히 의심의 눈초리는 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토마토가요,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명태균 씨와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토대로 지난 4.10 총선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 이동 시도와 당선됐던 2022년 6월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까지 터뜨렸죠. 이때 당대표가 이준석이었고, 이준석을 국힘으로 복당시켜야 한다는 중진 의원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 항상 플러스 정치를 말씀하시니까 이 윤상현 의원이 이때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럼 대충 느낌 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또 2024년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가 확정되지 않았던 그날입니다. 2월 29일에 경남 하동군에 있는 칠불사에서 김영선과 이준석, 천하람과 명태균, 그리고 당직자 MC라는 사람은 허은하의 보좌관이기도 하죠. 뭐 요렇게 여기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MC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중요도 4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준석과 김영선 그리고 천하람, 명태균 씨가 만납니다. 이준석은 3시간 40분이 넘게 걸리는 칠불사로 향했고요. 김영선, 명태균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새벽 1시에 도착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예전에 대전 유성에 성상납이 있었다라는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김철근을 내려보냈던 그 새벽 1시 시각과 비슷한 시간에 이준석이 도착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여기서 이준석과 김영선이 만나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비례대표 1번을 이준석 입장에서는 김영선이 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김영선, 명태균 쪽에서는 이준석이 먼저 기자회견을 하자라고 하면서 비례대표 1번을 제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과 김영선이 둘만의 시간, 독대를 갖습니다.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준석이 서울행으로 떠나고 천하람이 남아서 2, 3일 동안 기자회견문을 작성을 합니다. 이게 팩트라는 말이죠. 최종 협의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순번에서 뭔가 어그로가 났다라는 것. 사실 기자회견을 하는 순간 김영선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완벽히 들이받는 모양새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완벽히 안전하게 안착할 수 있는 비례 1번을 강력하게 요구했을 것이고, 그런 조건으로 2, 3일 동안 남아서 천하람과 함께 기자회견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준석이 이제 서울로 갑니다. 3.1절 행사를 하면서 개혁신당의 김영남 의원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개혁신당 지도부들이 다 같이 모여서 굉장히 심각하게 오랫동안 회의를 했다. 아니,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애매하다, 이걸 완결성이 없다라고 그 자리에서 김영선이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퉁 하고 왔다라는 이준석이 왜 3월 1일에 올라가서 개혁신당의 지도부들과 함께 모여서 오랜 시간 회의를 했냐라는 거죠. 앞뒤 말이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 순번에 약속을 하고 올라가고 남은 2, 3일 동안 기자회견 준비를 다 했는데 갑자기 이준석이 김종인을 핑계로 비례번호를 순번을 바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선이 아니 약속이 다 됐는데 김종인 할배가 무슨 이유로 순번을 바꾸냐 하면서 따지러 간 것, 뭐 그런 것을 김종인은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절했고 개혁신당은 그런 부분 제안하지 않았고 등등등 하면서 김영선을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로 만드는 모양새인데요. 아무튼 이준석이 자꾸 완결성이 없다, 애매하다 이런 메시지에 뭐 전략 공천해줄 힘이 없고 공천 신청을 해서 스스로 경쟁에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언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언급하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이 이준석이 이렇게 제보를 한
부분을 갖고 이렇게 문제가 터진 것에 이준석은 많은 것을 얻어간 것이고 지금 또다시 김건희 여사는 또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공천 개입의 완결성, 뭐 결과가 생각과 달랐을 뿐, 그들이 원하는 생각과 달랐을 뿐 공천 개입이 있었다라는 취지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여권 내부의 악재들이 많이 일고 있지만 그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관한 연관된 이슈라고 하면 여권에서도 참 좀 힘든, 방어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 김건희 여사의 이름만 딱 거론되는 순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뭔가의 힘이 생긴다라는 거고, 개혁신당 이준석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해 왔던 입장에서 이게 민주당과 범야육당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뭔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의 자세가 바뀌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이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준석이 지금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돕고 있다라는 거죠. 희한하게 보겠습니다. 9월 5일 날 뉴스토마토에서 김건희 여사의 개입에 대해서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9월 5일 공교롭게도 이준석이 성상납 무고죄 무혐의가 결정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준석의 페이스북을 한번 올려드릴 건데요. 굉장히 구구절절 변명을 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반응이 2023년 5월 23일에도 있었습니다. 이준석의 하버드 학력에 대해서 터트리자 구구절절 밤새도록 말을 바꿔가면서 계속 본인의 페이스북에 뭔가를 막 던지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 이준석이 그때 당시 페이스북에 올렸던 모든 것들이 또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아무튼 지금 이 이준석이 페이스북에 엄청나게 글을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칠불사에서 자신과 회동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현장에서 내용이 빈약하다, 완결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모든 것을 제안을 거절했다라고 하는데 3시간 독대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본인은 올라와서 개혁신당 사람들과 꽤나 깊은 대화로 회의를 오랫동안 했고 2박 3일 동안 천하람은 그 칠불사에 남아서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라는 거. 어느 하나 말이 맞지가 않는 거죠. 완결성이 없다라고, 내용이 빈약하다라고 자꾸 이준석이 물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팩트는 그겁니다. 김영선 의원과 딜이 있었다라는 게 팩트고요. 건이 안 돼서 성사가 안 된 것이 아니라 비례 번호가 맞지 않아서 최종 합의가 안 됐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개혁신당 한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존의 윤 대통령 내외를 비판하던 것과 별개로 폭로하려는 내용이 너무 터무니가 없으면 수용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 선거 처리되면 허위 과장 제보가 쏟아지는데 신빙성이 떨어지니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못 들어주는 내용이라고 본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 칠불사 회동을 한 다음 날 개혁신당 지도부가 모여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회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 했습니까? 건이 되니까 했겠죠. 건이 되니까 지도부 대가리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반면에 이 여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이 이준석의 이상한 스탠스가 명태균 씨의 추가 폭로를 염두에 두고 하는 지금 행태다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국민의힘 한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내던 시절 명태균 씨와 관여했던 다른 사안에 대한 폭로가 나오면 이준석도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저도 듣는 게 많기 때문에 이준석 나락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자폭한다는 심정으로 끝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관점이라면 이번 사안의 무게감을 떨어뜨리는 움직임이 일견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명태균 씨를 사장님 하면서 올리면서 뭔가 나 좀 봐주세요. 저 금배지 이번에 4번째 만에 겨우 달았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준석이 칠불사 회동의 당사자인 만큼 본인이 의혹을 끌고 가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의 감독은 이준석이고요. 배우는 김영선이고요. 불쏘시개로 쓰인 것은 김건희 여사죠. 그리고 엑스트라 개신당이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 출연하고 있는 카메오로 명태균 씨와 김종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여튼 꿀잼이기도 합니다.
이준석의 현역 의원 확보가 중요하기도 했었죠. 정당 보조금이라는 것도 있었고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에서 본인의 입지를 조금 더 구축시키기 위해서 의원 확보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었던 그 시기.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야당에서 그리고 여당에서도 약한 꼴이라는 것을 알고 협박 카드 하나 들고 좀 뭔가 딜을 쳐보려고 하는 얕은 수작을 부렸죠. 배우 김영선에게 비례 1번을 제안하면서 선거 보조금도 타먹고 기자회견으로 현재 윤석열 정부에 강한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상황. 거기에 성상남 무고죄와 선거법 위반, 거기에 하버드 학력까지 털고 싶었던 욕심까지 버무려졌겠죠. 그런데 김종인이 웬걸요? 방해하고 나오니 뒤로 빠지면서 영화는 흥행이 아니라 폭망을 했고 나가리가 돼버린 김영선 의원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빚더미에 앉기 싫으니 김영선부터 손절을 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카메오라고 보는 명태균 씨가 워낙 발이 넓고 깊고 이 이준석도 발목 잡힌 부분이 분명히 있을 터이니 사장님 하면서 지금 눈치를 보고 비율을 맞추는 중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선거 보조금 6억 6천만 원 꿀꺽했죠. 더 먹으려고 판을 흔들었다가 의원 빼가기 실패로 기결했고요. 이준석은 6억 6천만 원 반납한다고 하더니 아직 감감무소식이죠. 입만 살아있는 겁니다. 천하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김영윤 TV였습니다.